우선 저는 워싱턴 DC 보스턴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또 교통 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업 체계를 다져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스타트업 기업을 시찰하면서 자율주행, 로봇, 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 도입과 우리 지역의 인재 양성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워싱턴 DC, 보스턴과의 교류 협력을 발판 삼아서 글로벌 교통 혁신 및 신기술 테스트 베드로 발돋움할 계획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국무회계 국외 출장을 통해서 제가 활동한 여러 가지 사항을 시민 여러분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0일 날은 미국 동부의 대표 도시인 보스턴시를 방문해서 거기서 무료 버스를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무료 버스를 탑승해 봤고, 그리고 교통관제센터를 시찰하는 등 대중교통 무료화 성과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고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견설 교통국장도 같이 갔는데요. 견설 교통국장은 보스턴시와 그 시내버스 무료화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그들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보스턴시에서는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교통 분담률이 5%가 증가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 체증 개선 효과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 감소 효과도 거두고 있다라고 얘기해 들었고, 미셸로 시장은 저에게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1년의 성과나 여러 가지 자료를 공유해 주겠다, 얼마든지 제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자신감이 찬 모습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방문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거기서도 시내버스 무료화를 포함한 대중교통 혁신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바우저 시장과 같이 환담을 했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신행정수도의 어떤 트렌드가 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수도로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이집트의 카이로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미 기존에 옮긴 곳도 있고요. 그런 곳들이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워싱턴 DC와 세종시가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신행정 수도라고 그럴까요? 그 이전하는 신행정 수도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포럼을 워싱턴 시장과 함께 같이 개최해서 논의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워싱턴 시장은 의외로 굉장히 반색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실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런 답변을 얻고 왔습니다. 그 뒤에 워싱턴 DC에 위치한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을 봤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6개 국립박물관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미소니언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체이스 로빈슨 관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체이스 로빈슨 관장이 한국의 그 말하자면 작품들을 스미소니언에서 전시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시아라고 그러지만 자기네들은 지금 최고의 관심사가 한국과의 문화 교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교류를 있어서 금년에도 5월 달쯤에 한국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서로 협의할 것이다. 그때 같이 만나서 이런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월드뱅크에서 세계 각국의 교통 문제, 특히 그 DRP라고 있습니다. DRT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 응답형 교통 그 체계인데요. Demand Response Transportation이라고 하는 건데, 그 DRT 문제가 지금 세계적인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였는데, 그 이슈를 우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다른 교통 전문가들하고 월드뱅크에서 주최하는 포럼을 열었던 것이고, 거기에 한 도시의 사례로서 제가 가서 소개를 하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 셔클버스, 그리고 농촌 지역의 두루타,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누리콜 문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요 응답형 아니겠어요?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면 이용자가 연락을 하면 거기에 응해서 이제 오는 그런 버스 시스템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주 최신의 시스템이고요. 제가 가서 느낀 거는 우리 세종시만큼 이것이 발달된 지역이 없구나 라고 해서 굉장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라는 문제 질문도 많이 받았고, 그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우리도 해결될 상황은 아니고 단계는 아니고, 우리도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의외로 큰 호응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워싱턴 DC에서도 제가 교통 포럼에, 월드뱅크에서 주최하는 교통 포럼에 다녀온 얘기를 듣고 있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 특히 이 대중교통 혁신 문제에 대해서 두루타라든가 또는 대중교통 무료한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같이 세미나나 포럼을 연다면 참여도 해주고 공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종시와 함께 찾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스턴에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강단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생들과 MIT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내용은 우리 미래 전략 수도 세종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학생들한테 소개를 하고 우리 도시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의 백지 계획으로부터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 그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이르는 여러 가지 헌법 위헌 문제, 이런 우여곡절 같은 거를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듣더라고요. 자기들 미처 전혀 몰랐던 얘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게 붐을 타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뭐겠는가? 그 이유는 첫째로는 이제 도시가 오래된 도시가 유서 있어 멋있어 보이는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기 한계가 도달했다. AI라든가 UAM, 뭐 말하자면 그 하늘을 나르는 항공, 도심 교통 항공 체계, 뭐죠? UAM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 하여튼 도심 항공 그 체계예요. 항공 모빌리티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것을 이제 도입해야 되는 시점, 그리고 챗 GPT 같은 그런 문제, 드론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시가지에서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시로 옮기는 그런 추세가 이제는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균형 발전도 중요한 문제다. 전 세계가 도시화가 되면서 농촌 내지는 저개발 지역이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불균형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런 시도가 있는데, 세종시가 그런 목적에서 추진된 도시이고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 국책연구기관 16개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학생들한테 소개를 했고,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향후 진로와 관계돼서 매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 주한 미국 대사였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산을 자기가 고향으로 하고 있다는 스티븐슨 캔슬린, 그 한미경제연구소장인데, 이분 이름이 한국말로 심은경이라고, 자기를 심은경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제가 갔더니 한국말로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도 굉장히 능통을 하고, 뭐 그런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제가 이분을 특히 만난 것은, 이분이 우리 세종시에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한글 문화 수도로서의 한문화 단지, 이것을 조성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깊게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네소타주의 콩고디아 랭귀지 빌리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네소타주의 한글을 가리키는 그 빌리지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요즘 붐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류 문화라든가 한국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 빌리지를 운영하는데 자기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빌리지를 운영하는데 한미협회라는 게 있어서 한미협회가 후원도 해주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에 제가 세종시에 그런 걸 만들겠다, 그런 걸 구상하고 있다 그랬더니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올해 4, 5월적에는 한미협회 회원들과 함께 우리 세종시를 방문해서 그런 문제를 같이 상의도 하고 도움도 주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올해 국제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를 열고 있고 25년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를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고요. 27년은 하계 세계대학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워싱턴 DC와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최첨단 미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인데요. 우선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미국인이 창립한 회사인데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인수를 했어요. 여기서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 스팟이라고 하는 강아지, 개 로봇하고 그리고 사람의 알탕가 하는 그 로봇을 만들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그 성능이 완전히 인간하고 비슷할 정도로 뛰어났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갈 줄 알고 발로 차면 일어설 줄 알고 자기가 배터리를 갈 때가 되면 스스로 뒤집어서 배터리 그 박스를 열어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 이번에 우리 세종시에서 로봇 산업의 일환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포트 저 강아지 개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응다리 부분에서 시민들한테도 선도 보이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모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하버드 MIT를 방문해서 이분들은 하버드대 교수들인데 전부 다 양자 컴퓨터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퀴에라라고 아까 그 루킹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생긴 양자 컴퓨터 회사입니다. 양자 컴퓨터 말로만 들었는데 양자 컴퓨터가 어떤 건지 실제 시연을 해주시고 보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른쪽 태극기를 걸어놨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솔직히 감격을 했습니다. 일반 회사를 방문할 때 미국 국기하고 태극기를 이렇게 걸어서 우리를 반겨주거나 입구에 갔더니 아주 간부들이 전부 다 도열에 서가지고 저희들 환영해 주시는 모습에서 이분들도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있구나. 또 세종시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있구나 라는 느꼈고 양자 컴퓨터 분야에 대해서 아주 소상한 질문이나 얘기들을 한 2시간에 걸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건 양자 컴퓨터를 운영하는 그쪽의 연구원인데 직접 컴퓨터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이온큐는 그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국인 보시는 분이 김정상 교수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한국 최고의 권위자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디크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아이온큐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아직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환상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사실은 그게 개발 초기 단계에 불과한 것인데 그러나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이나 실생활에 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 이 양자 컴퓨터를 제공해서 수익을 올리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아이온큐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국의 양자 컴퓨터 수준은 아직 초보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 양자 컴퓨터의 최고 핵심 부서에는 한국인들이 있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김필립 교수나 김원근 교수 같은 분들도 양자 컴퓨터에 아주 핵심적인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좀 뒤처져 있는지도 몰라도 미국 사회 한국인들은 양자 컴퓨터에 거의 최고급의 그런 기술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온큐의 여러 가지 만나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 세종시에 이런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타진해보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활동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굵은 핵심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는 우리 세계 선진 도시와 그리고 대학들과 함께 연결을 가지면서 교통혁신, 문화 이런 삶의 밀접한 분야에서
글로벌 시티로서 교류 협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로봇, 양자 기술, 사이버 보안 등 우리가 미래 전략 수도로서의 갖춰야 할 어떤 전략 기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외국의 선진 기술들 또는 선진 스타트업 기업과 가능하다면 계속 연계를 갖고 시를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DC는 교통 대책이라기보다는 복지 대책인 측면이 큰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뭐 아시겠지만 토지가 워낙 영토가 크다 보니까 대개 이제 중산층 이상들은 자기 차로 운행을 하지 버스를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소득층이나 하는 분들이 버스를 많이 타는데 그분들한테는 버스 요금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통근하는 문제도 굉장히 불편하는 버스 요금 내고 내리고 정산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같이 전산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복지 대책으로서의 면이 크다라는 건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DC의 교통 체증 문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출퇴근 시에 거기 있어 보니까 뭐 차가 막히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럴 적에 이걸 복지 대책으로만 볼 것인지 향후에 이것을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버스 무료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도 알렌 위원장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세종시는 그런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굉장히 관심이 높다. 같이 한번 그런 문제 같이 연구해보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